명품백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이어가 보자면 어제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 자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 각하 처분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부인이라서 이 사항이 정치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식 입장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논평이라도 내고 네. 검찰도 입장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에 그 국가 첨령도가 달라졌는데 네.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국가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안 좋은 사례, 엄청난 본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 죄의식 없이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김건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도 지금 뭐 행정관한테 반납하라라고 당일 선물 받은 당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받은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기록물이라서 국고와라서 횡령이다, 반납하면 횡령이다. 국가 그런 얘기했었죠. 기록물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또 있죠, 이게. 반납하라 그런 건 또 뭔가요? 저는 맞아요. 그 행정관의 진술 모의 조작도 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오다가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죠. 갑자기 나온 거는 누가 봐도 진술 조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술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검찰의 진술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까지 그 책임이 올라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반납하라고 했다. 이걸로 그냥 이 검찰 수사 출석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예. 저하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그 행정관님하고 저희는 쌍방울 물어보고 본인들은 디올백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예. 입법청문회 네. 특검 청문회에서 진짜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말할 때는 다 보여드려요. 쌍방울하고는 독자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쌍방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네. 네. 가스라이팅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품백 의혹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응하는 논리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이제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는 밑에 사람들의 어떻게 실수, 뭐 실책 이런 걸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책은 왜?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은 그대로 이 한남동 관저로 갔다가 대통령실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책은 왜 거기다가 있어? 거기다 버렸어.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으니까 진실은 그게 네. 딱딱 설명이 되잖아요. 책은 어떻게 된 걸까 진짜? 네. 책은 어떻게 된 걸 너무나 궁금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가 해서 상황 설명이 아니죠. 제가 이제 이번에 네. 출마해서 당원존이 어떻게 생겼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당원존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재명 대표 체제 그 이전에 당사 앞에서 집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맨날 맞아요. 집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당사 출입을 못 하다 보니까 장시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건물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 하니까 당사 화장실을 이제 당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거할 수가 있으니까 당사 직원들 못 그러니까 당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내가 당원인데 왜 우리 당사를 못 들어가냐. 그렇죠. 가면 생각하니까 당원. 열받는다. 예. 내가 당비 내는데 그래서 그런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당원들도 당사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원들이 당사에 들어갈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아예 그 앞에서 당원들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경찰도 있고 그렇죠. 앞에. 점거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당원 어떤 일정 공간을 만들자 했는데 네. 당원존이란 이름도 홈페이지에 당원존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온라인에도 당원존이 있으니 예. 오프라인에도 당원존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커피도 간단하게 뽑아 먹을 수 있고 네. 출입을 하려면 또 당원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온라인 당원증도 그때 만들어서 발급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냥 네.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게 다 설명이 돼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논리가 나오잖아. 막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네. 임기응변식으로 막 이렇게 땜질 처방식으로 막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하나도 안 맞는 거지. 그 점 말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해명, 이런 설명을 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뭐. 여태까지 그러고 보니까 네. 검찰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김학의 비디오도 영상도 김학의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 안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같은 사람 비상식적인 일도 네.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 어떤 기득권 언론과 손잡고 버티게 하는 거죠. 아니 진실, 수사 이런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도 역할이 있고 국회도 역할이 있고 수사기관도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네.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서 수사를 안 하고 네. 진실을 은폐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제 디오백을 받아도 뭔가 내가 우기면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면 저런 작태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과 문제도 예.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지금 해도 되고 어제 했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뭐 지금 사과하면 되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이른바 익심 논란으로 불거졌지만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았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줬다. 익십했다.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럼 진정성을 보려면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막았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문자 뭐 유출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치 이전에 예.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공인으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둘 다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인정도 하기 싫고 네. 책임도 지기 싫은 거거든요. 사과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굴욕적인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죠. 그 다음에 처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처벌. 근데 보세요. 법적인 그 문제. 문자에서 보세요. 내가 네. 사과하면은 책임론만 더 일어날 것이다. 지지율도 떨어질 책임은 수 지기 있다. 싫은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남들 보기에 총선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과를 생각하고 있지만 네. 내 생각에는 그 문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과해봤더니 인기만 더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더라. 나 자기 창피만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뭐 아하.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주면 내가 따르겠다. 책임을 비대위원장한테 돌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자가 오고 가기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겼고 네. 그럼 1월 달에 이런 문자가 갔는데 12월 말에 벌써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국회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총선을 이끌게 됐는지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정말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였는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목표였는지 어떤 것이 목표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이기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자꾸 그거를 쳐내려고 네. 그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여론에 따라가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아하.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닌가 본질은. 그렇네요. 그 부분도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대표에 네. 출마하면서도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동훈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의 레드라인은 예. 김건희 여사고 레드라인임을 김건희 여사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고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네. 어떤
뭐 제재가 없다. 어.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하. 예.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럼 디올백을 어, 받아도 어. 뭐 남 탓해도 되고 예. 전당대회 문자를 공개해도 뭐 아무런 그 당내에서 뭐 우리 당 같았으면 난리 났을걸요. 우리 당에 그럴 수 그렇게 있죠. 개입하는 네. 그런 영분이 있다 그러면 뭐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아. 예, 진짜 우리 민주 지도자는 그거 눈 뜨고 못 보고 예. 당원들도 그꼴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렇죠. 선출받지 않은 자, 네, 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음. 모든 국민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걸 국정농단이라 그러는 네.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 다른 뭐 단체인데서 바로 고발해가지고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수사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자, 아. 권한 없는 자가 왜 권한 행사합니까? 아하. 사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예. 최고위원 할 때도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2년은 오래됐지만 선출직으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대표와 가까운 것이지. 그렇네요. 예. 그 정치인으로서 평가는 또 냉정한 거예요. 아. 우리 당원들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렇네요. 아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네.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니 공정하게 경선에서 제가 컷오프 됐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저보다 다 뛰어나고 제가 눈으로 봤는데 네. 그게 결국은 우리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 증명해라. 뭐 가까운 거는 알겠는데 예. 그것만은 안 된다. 네가 그래요? 나와서 어떤 선출직으로서 음. 자질을 증명하고 그게 지도자로서 먼저다. 증명을 해라. 아니 그런 이 힘든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뭐 시의원, 도의원, 단체장, 지방정부소장, 의장, 국회의원, 뭐 원내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또 대통령까지 힘들게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사업하다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권한 없는 영부인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업무 보고 받고 네. 디올백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네요. 야,